네, 내일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일 수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치검사들의 선택적 항명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검찰개혁의 강도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있었던 국민들조차도 이런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역시 이 정치검찰의 어떤 민낯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검찰 가족 그리고 그 우호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 출신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국민의 대표, 선출 권력 위에 검찰과 그 우호 세력이 군림해야 한다. 이런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세계관 자체가 아주 심각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런 국민들의 의견들을 저희는 듣고 있고요. 민주당은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력하게 쥘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검사 이번에 이렇게 선택적 항명을 하면서 그동안 조작 기소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와 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다른 국가 공무원에 비해서 파면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특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징계법의 개정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조리한 부분들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 비준 없이 처리하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비준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비준 동의권의 대상은 조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미 양국 간에 맺은 정치적, 행정적 합의이고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관세 협상에 합의한 EU, 영국, 베트남, 일본 중 어느 나라도 왜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세 협상을 국회에서 비준할 경우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불리한 부담을 입법 권한으로 스스로 구속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매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을 통해서 입법권으로 못을 박아두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인데 이 비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논란으로 산업계와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대미 투자 방안을 마련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온 국민과 기업, 정부, 국회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달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산업의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SMR 그리고 교통수송수단의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이런 SMR과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향후 국가의 생존, 존망을 좌우할 전략 핵심 산업이면서 이제 막 성장기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서 우리는 무조건 초기 단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뒤늦게 투자해도 후발주자는 선두그룹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AI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특히 SMR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등 방위산업 기술과도 긴밀히 연관된 국가 전략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에너지 주권을 상실하고 글로벌 에너지 판도 변화에서 뒤처져서 산업 경쟁 레이스에서 영원히 낙오될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상용화되고 보편화될 경우에 다른 발전 기술을 전부 다 대체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다른 주요 나라들은 상용화 직전 단계에 들어서 있고 한국도 기술 개발의 수준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다다라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역시 인공지능 센서,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융합의 중심축으로 향후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분야가 몇 년 안에 큰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전환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미리 지금 초기 성장 단계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함께 선두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에너지회사 임원 시절에 태양광 회사 인수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웨이퍼 수율을 단 0.몇 %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매달려서 땀 흘려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원천 기술을 가진 독일 회사에 엄청난 포션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런 원가 부담을 아는 상태에서 결국은 값싼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밀려서 도태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런 초기 성장기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는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사례를 통해서도 뼈저리게 그 서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산업에서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 기술을 반드시 보유를 해야 합니다. SMR 등 또 모빌리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렇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초기 성장기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하고 모든 산업의 판도가 그 중심으로 편성될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